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방향은 그 시대 국민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의 무게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분명 예전과는 다른 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압도적으로 보수의 성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경제 성장과 질서를 가치로 삼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 중심에는 보수 우파가 있었습니다. 분단 현실과 빈곤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보수는 국민들에게 안정과 성장을 약속했고 실제로 그것을 어느 정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거리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대학가의 열기를 살펴보세요. 젊은 세대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확연합니다. 좌파 혹은 진보라 불리는 흐름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좌표의 이동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좌파가 완벽하고 정의롭기 때문일까요? 모두가 진보의 논리에 공감하고 그 비전이 더 나아 보여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거꾸로 보수 우파가 제 스스로 너무 많은 실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보수는 원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근본, 가족의 질서,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 같은 오래된 가치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지킨다고 주장했던 것들 중 상당수는 기득권의 이익이었고 국민이 느끼기엔 낡고 배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보수는 국민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보수 정권은 대기업 편만 드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기득권과 재벌, 특권층의 생존만 도모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엄숙주의를 강요했습니다. 국민은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보수는 여전히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보수가 말하는 성장의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보수가 강조하는 질서는 누구를 위한 질서인가? 보수가 외치는 자유는 누구의 자유인가? 이런 의문들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똥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말했던 가치를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도덕을 말하면서 정작 부정부패로 얼룩졌고 법치를 외치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정을 약속하면서도 국정은 사유화되었고 위기마다 내 탓은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에서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의 말을 듣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런데 보수는 자신들이 내세운 가치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은 등을 돌렸습니다. 진보의 이상이 더 옳아서가 아니라 보수의 현실이 너무도 실망스러웠기에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 대안이 진보 좌파였습니다. 더 나은 복지, 약자 보호, 공정한 분배, 기회의 평등. 이런 말들은 보수가 놓쳐버린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진보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이념의식, 반시장적 시각,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 등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국민들에게 진보는 시도라도 해보는 쪽이고 보수는 과거에 머문 쪽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인식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진보는 변화를 말하고 보수는 현상 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상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민들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보수는 지금이 좋다고 혹은 지금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보수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듭니다. 그래서 회복은 요원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과거의 명분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삶이 달라지는 변화를 원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바람에 공감하며 국민의 현실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이 공감을 잃었습니다. 대신 설교를 택했습니다. 국민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청년들이 취업난을 호소하면 보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면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감만 키웠습니다. 반면 진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더 공감을 얻었습니다. 물론 진보의 해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보수와는 차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수는 보수를 버려야 삽니다. 외피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언어로 말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하며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수를 버린다는 것은 보수의 가치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보수의 본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안정, 질서, 자유, 책임 등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문제는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입니다. 과거의 보수는 이런 가치들을 기득권의 이익과 연결시켰습니다. 안정은 기득권의 안정이었고 질서는 기득권의 질서였습니다. 자유는 기득권의 자유였고 책임은 서민의 책임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이런 가치들을 모든 국민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정은 서민의 안정이어야 하고 질서는 공정한 질서여야 합니다. 자유는 모든 국민의 자유여야 하고 책임은 능력에 따른 책임이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며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국민의 바람을 내 바람으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혁신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수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주도하는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좌파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면 보수 스스로 먼저 옳은 길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비판하지 말고 실천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것은 진정한 정치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진보 좌파 쪽으로 기운 가장 큰 이유는 좌파가 너무 잘해서가 아닙니다. 보수가 너무 못했고 국민을 실망시켰고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진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보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반면 보수는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는데 정치인이 변화를 거부하면 국민은 그 정치인을 버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수의 몰락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도 변화할 수 있다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보수는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중심은 더 멀리 그들을 밀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역사를 보면 정치 세력의 흥망성쇠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때 강했던 세력이 쇠퇴하고 약했던 세력이 부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의 의지입니다. 국민의 의지에 부응하는 세력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세력은 사라집니다. 변화는 필연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좌우 어디로 향하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쪽이어야만 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친 쪽이 바로 지금의 보수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진보가 계속 우세할까요? 아니면 보수가 다시 부활할까요? 이것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쪽이 승리할 것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수의 부활 가능성은 그들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고 기득권을 옹호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는 진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보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의 본질은 경쟁입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의 경쟁입니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력과 성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방향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지와 정치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삶의 개선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정치 세력이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정치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정치는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무관심하고 방관할 때 정치는 우리의 삶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지, 어떤 정치 세력이 우리를 실망시키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주역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풍성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